안녕하세요. 사회학교 교장 최인호입니다. 오늘 감정을 사유하기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가 번아웃이죠. 말 그대로 다 타버려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를 과로의 문제로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만 동양 철학에서는 조금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과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긋난 신호로 보는데요.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닌 몸과 마음이 하나인 존재로서의 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자, 철학적 사유 지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번아웃은 보통 과도한 업무, 끝없는 경쟁, 그리고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더 세부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공통점은 모두 나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요소라는 거죠. 그 결과로 두통이나 소화불량, 또 무기력, 불면증, 우울증 같은 이런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드러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자는 방법들을 모색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잠깐 쉬었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회복된 것 같다가도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번아웃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으로 보고 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의 원인에만 주목하지 않고요. 내 안에, 내부의 근원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하자는 건데요. 자, 먼저 해결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맹자고자상에 나오는 구방심입니다. 잃어버린 본래 마음을 다시 되찾아라는 건데요. 방심, 말 그대로 마음이 지금 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것인데요. 이 구방심의 앞에 단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맹자가 방심한 상태를 애달파하는지 더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닭이나 개가 집을 나가면 이를 찾으려 할 줄은 알면서도, 아니 지금 마음이 집을 나가 사라졌는데도 이를 찾으려 들 줄 모른다고 아주 애통해하죠. 그래서 학문의 도란 오직 구방심뿐이다 하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만 보고 휴식을 취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훨씬 더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보자는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단절이고요. 그 연결 회복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단절이 왜 번아웃의 원인인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상부터 다시 살펴보죠. 증상이 어떻습니까? 모두 몸의 증상들이죠. 물론 마음의 증상도 있죠.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 몸도 함께 아프다는 겁니다. 번아웃의 증상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나타난 몸의 증상이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떤가요? 막 몰입하느라 몸이 좀 긴장하게 되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요. 문제는 그 상태가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몸을 좀 쉬어가면서 이완을 시켜야 내 몸이 오래 일을 지속할 수 있는데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긴장, 계속 긴장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몸이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 몸이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강제적으로 쉬도록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살려고요. 그래서 멈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은 절대 내가 나약해서,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달려온 나를 내 몸이 살리려고 멈추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마음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아, 몸이 너무 힘들었구나. 내가 너무 목표 달성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나? 그럼 좀 쉬어줘야겠다. 이렇게 대응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 번아웃 증상만 보고 나 갑자기 왜 이러지? 나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을 좀 쉬어준다고 해도 마음이 여전히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큰 무력감과 불안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왜 몸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내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물론 둘이 속성은 다르지만요, 하나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밝혀내고 강조하는 내용이 어찌 보면 동양 철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와 결을 같이 하는 서양 철학자 스피노자도 몸과 마음을 하나의 동일한 실체의 두 속성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 철학 이야기를 우리가 들먹거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걸 잘 압니다. 어떻게 알죠? 자,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게 본래 모습이니까요. 자,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기에서부터 사유를 출발해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탈이 난 건데 이 하나를 누가 깨트렸을까요? 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방심했습니다. 마음이 내 몸을 무시하고 앞서 나가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옆 사람이 이미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 혼자 저만치 가고 있죠. 자, 오늘 이만큼 달성해야 해 하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겨 무리한 목표를 정해버리죠. 그런데 몸이 간신히 따라가며 버티고 겨우 해냈더니 마음이 또 그러죠. 할 수 있네? 그럼 오늘은 20, 자, 내일은 25, 모레는 30 이렇게 내 몸은 쳐다도 보지 않고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서 간신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쿵 하고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번아웃이 오기까지 몸이 여러 번 신호를 줬을 거예요. 안 되는데, 오늘은 나 좀 힘든데 하면서 뒷목이 좀 뻣뻣해지거나 슬쩍 두통이 오거나 소화불량으로 신호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뭐 이쯤이야 하면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몸이 스스로 이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구방심, 마음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올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의 감을 살리기. 두 번째는 그 감에 기대어서 마음을 바로잡기입니다. 몸이 아무리 신호를 줘도 모른 척 해버렸으니 지금 내 몸의 감이 아마 무뎌질 대로 무뎌졌을 겁니다.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모를 정도로 무뎌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감을 먼저 살리라는 건데요. 우리 몸의 감은 느낌, 감정이죠. 이거 어떻게 살리죠? 자, 다시 오감을 활짝 열어야겠죠. 우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감이 무뎌져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 가장 편하지? 어떨 때 기쁘지? 자,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집 앞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고개를 들어서 눈부시게 파란 하늘도 한번 올려다 보는 겁니다. 길가의 향긋한 꽃내음, 풀내음도 맡으면서 가벼운 산책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내 몸의 감이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제게 코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나 강의장에서 만난 교육생들과 정말 한 30분 정도만 산책을 해도요, 감이 살아나는 걸 모두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믿으세요. 자, 그렇게 조금씩 감이 살아나서 조금 기운이 나면요, 조금 더 활동 영역을 이제 넓혀 보는 거죠. 음악회나 전시회도 둘러보고요. 또 가벼운 운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뎌진 오감을 살리는 겁니다. 번아웃이 왔을 때 처방전으로 여행을 하세요. 요가를 좀 하세요. 자, 이런 처방전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뎌진 내 몸에 감이 살아있어야 마음이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몸에 감이 살아났으면 그 다음엔 이 감에 기대어서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해서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몸의 느낌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이 좋다 싫다, 이것은 좀 무리다, 자, 이런 신호를 다시 감지할 수 있겠죠. 그 신호를 듣고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의 감은 내가 알지 챗GPT는 절대 모르죠. 그러니 자신 있게 나의 감에 기대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다. 조금 더 하면 무리가 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몸이 신호를 보내면 마음은 몸의 신호에 잘 순응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이 정도에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구방심이고요.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라서 정심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고백을 하자면요. 예전에 번아웃이 크게 와서 아주 오랫동안 좀 무기력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땐 계속 누워만 있었죠. 그런데 몸은 그렇게 누워있는데 마음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SNS를 보면 남들은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해 있는 제 자신이 또 스스로 너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계속 먹는데 몸을 좀 회생시키면 다시 또 달리는 거죠. 그런데 금세 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방심을 알게 되고서는 몸을 좀 소중히 하게 되고요. 그 몸을 따라서 또 그 몸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강조를 드리면요. 마음은 몸의 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몸을 놓치면 마음이 또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난 너무 부정적이야. 자, 이렇게 억지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성공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면서 몸을 이겨내는 의지력을 발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직 나의 몸의 감의 기준을 두고 판단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역할이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번아웃의 원인에는 사회의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경직된 울타리 안이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 속에서는 아마 내가 쉽사리 용기 내서 멈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서요. 나를 살리는 선택을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경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는 저의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번아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는 사실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요. 구방심, 몸의 감을 살리고 마음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우리는 행복하니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